93페이지 1.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청문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청문 대상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의 취소, 청문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의 취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의 해제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의 취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 디귿, 미음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왔을 때 헷갈리면은 좀 구체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은 청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 리을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직접 관련 없어요.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더군다나 우리하고 직접 관련 너무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사업을 취소할 때는 청문이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같은 포괄적인 행위의 취소는 청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문 중에 나오게 되면 아주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취지는 찾으셔야 되겠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도시활법, 정비법 다 나온 것들 전부 정리해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뭡니까? 그런 틀을 가지고서 찾아야 돼요. 이제. 작년엔 주택법에서 나왔었는데 올해는 주택법이 안 나오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이나 이제 도시활법이나 이런 데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온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디든 나올 수가 있고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요. 이제. 근데 뭐 나오는 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법이 자꾸 6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2번 측량을 위해서 행하는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허가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며칠 전이요?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출입은 7일, 일시 사용은 3일. 이게 17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장을 조금 다듬으면 좋은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자, 좀 사극에 나오는 말투인데 하고자 하는 자 이런 말 씁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열심히 하세요. 지금 그래서 현대 이제 구어체로 좀 많이 바꿨어요. 바꾼 것들이 약간 문어체인데 사용하려는 자 이렇게 바꿨는데 뭐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 말고 읽으시면 되겠고. 3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출입할 때 당연히 누군가 알아야지 뭐 출입하는 거죠. 내 마당에 올 때. 타인 토지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여기는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니까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오늘 이제 형사처벌 공부 안 한다고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 토지에 출입 좀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발 좀 담궜다고 교도소에 1년 동안 가두는 것은 좀 심하네요. 보니까 이제 벌금도 아니고요. 이건 과태료 처분 정도인데 1천만 원이에요. 과태료인데. 3번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공청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듣고 공청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수립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것도 주민 의견 듣고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정하거나 용도구역을 정할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지역적으로 안 나오는데 연습 삼아 한 겁니다. 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개발 파트 왔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할 때. 이거 허가 여부, 허가 처분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전원주택 50평짜리 하나 짓겠다고 허가 신청했어요. 그거 허가할 때 주민들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죠? 어디가 성장관리 들어야 되고. 개발도 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죠. 말 안 들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다. 설치계획이 아니고 부담계획인데 그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반시설 나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맨 마지막에 무슨 도시요?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정하면은 이 애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종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지정할 때 듣는 건 아닌데 이걸 지정할 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범도시 나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냥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시범도시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범도시 사업 실시 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범도시 관리에서 이건 안 듣고 이건 듣고 이건 듣고 이렇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범도시 나오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반시설 들어야 되고 걔 주민의 말을 안 듣고 얘도 안 들어서 강의가 참 좋았었는데 얘는 작년 8월 20일부터 들으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개통령이 왔다 갔는지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 개들은 다 안 들었었는데 이 개는 들어요. 이제. 그래서 개발 행위가 제한할 때는 이것이 이제 좀 광범위하고 우리들 권리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요건 개인 하나하나 하는 거고 개발도 관리역은 물론 우리들 권리 제한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개발은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아예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에 보니까 우리들 권리 제한이 제일 많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 1항에 따른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이 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근데 뭐 억지로 그렇게까지는 낼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얘가 답으로 나왔어요. 그 올해는 얘가 답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물어보게 되면 다 주민의 의견을 듣지만 개발 행위 허가 처분할 때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누구 의견 들어가고 있어요? 시행자 의견 들어가고 있죠. 시행자 의견. 또 조건 붙일 때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들어가고 있어요. 그 비교를 자꾸 해야 돼요. 누구는 듣고 누구 안 듣는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의견 듣는 거 정리가 될 겁니다. 성장관리 방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할 때 시범도시 지정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할 때는 안 듣고 이것도 작년에 딱 나왔잖아요. 답으로 제 모의고사도 똑같이 나왔어요. 아무튼 아주 똑같은데 제가 모의고사 생각하고 또 올해는 모의고사 낼 때 계속 답을 뭘로 할 거예요. 저걸로 할 거예요. 이제 개발의 허가 처분할 때 불허가 처분할 때 주민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얘는 맞는 말로 될 거예요. 개발의 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제 토지이용 규제기준법 8조 1항 하면서 들으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맞는 말로 할 거고 이제. 4번 틀린 것은 중장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 듣는 거 맞죠?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맞고 구청장 응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딱 한 번 나오죠? 이선아 시범도시에서 나와. 시범도시에서 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시범도시는 이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다. 국장이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구체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청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개발의 허가 취소한다. 청문해야 안 해요? 한다. 도시공개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청문해야 안 해요? 한다. 구체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구체적인 행위를 못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청문한다. 청문. 5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앞에 나오는 건데 도지사의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수립한 사람들 누구예요? 특광별별 시장군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지사니까 이제 시장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이제. 또 국장도 변경 요구할 수 있어요. 특광별별 시장 군수에게. 근데 만약에 국장이 정한 기간 동안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이와 관련해서 변경 요구와 관련된 위반은 없어요.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절차와 관련된 위반은 없어요. 국장은 이 절차와 관련해서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청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공청회가 없고요. 농지용 계획에도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거 뭐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잘 없고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언젠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나올지 모른다고 한번 해봐야. 우리가 관리 계획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 절차가 아직도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공청회 있는가 없는가 뭐 몰라도 됩니다. 2번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범도시 지정. 국토계획법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있고 소형주택 건설은 정비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는요 사실은 이건 엄격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얘는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얘도 국토계획법에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하는 말도 국토계획법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약간 애매하죠. 근거한다는 건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거가 되면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답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라는 거 아니에요. 지우세요. 이 문제는 안 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엄격하게는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자니 국토계획법에 무관한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 볼 때. 이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더라도 문제 내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야 돼요. 문제 낼 때는. 그러니까 만약 이걸 3번을 농림지역에서의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자안 이러면은 뭐 3번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막연하게 3번처럼 이러면은 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자 다시. 여기 2번을 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서의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그 행위제한 유형이 열거되어 있어요. 농지법에 있어요. 농지법에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다 이 말 한다는 거야. 아까 임도 나오면 국토계획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방사업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또는 이제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나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 적용하는 것들 특례 규정 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 좀 나올 수 있어요. 3번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이 출입이니까 며칠? 7일 전까지 통지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한자를 자꾸 한글로 바꾸고 있어요. 알려야 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에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 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행정청은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내용 등을 알려야 된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렇죠? 받을 필요가 없고, 어쩌면은 2번, 4번은 좀 중복되는 의미가 있네요. 받을 필요가 없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현한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필요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4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예요? 뭐예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반하는 경우나 전매 제한 행위에 반하는 것, 그거 말하고요. 주택법에 있는 거지만 내가 요거 공부하라고 읽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억하라고 했지 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그런 권리를 취득한 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또 전매 제한 기간인데 전매 행위를 하는 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건 몰라요. 저도 한번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 문제 드린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서 내다 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기출문제를 또 그대로 한 것은 똑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창작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같은 것도 좀 몇 개 있겠습니다. 자, 1번. 틀린 것은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2번.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도시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에 관해서는 산림자원법, 그랬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률을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임도 나오면 무슨 다른 법이 있다. 여기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말했지만 농림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또 산지관리법 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 이름이 다릅니다.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산과 관련된 다른 법이 적용된다 이런 거 생각하세요. 임도니까 산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임도는 산. 답이 아닐 거고 얘는요. 틀리게 내기가 곤란하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 전답사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요. 네, 특별히 이제 전답 이걸 찍어 놓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림지역 허가사항 아니죠? 실제 시험 내더라도 농림지역에 이제 거기서 좀 부각되게 이렇게 좀 내지 않을까 싶어서 뒤에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 점점점 해놓고 또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이 또는 하고 같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그래서 조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농림지역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러면 찾을 수 있겠죠. 이제 2번 용도지역별 형질변경 허가 기존 면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있어요. 생산관리지역 얼마요? 3만이입니다. 관리지역이니까. 일반 공업지역 얼마요? 3만이에요. 공업지역이니까. 준주거지역은 1만. 보전관리지역은 3만이에요. 그냥 관리지역은 다 3만입니다. 보전녹지는 이제 5천이고요. 5천 비만. 왜? 그 뒤에 미만 빼놨는데 미만 해놓으면 되겠고 미만 뭐 쓰든 안 쓰든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뭐 연습이니까 이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 아니니까. 자 3번 성장관리 방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성장관리 방안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만든다고 대답하라고 이제 헷갈리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그래서 자꾸 전체 틀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하나씩 외워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해놓고 제가 여기에서만 자꾸 말하자니까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안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통제 권한이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시범도시는 변론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상 군수하는 거예요. 허가하는 것,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것,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것 다 누가 한다? 특별상 군수. 곡장 없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틀렸죠? 높이는 이밀기 사항이죠. 틀렸고. 용도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이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가화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시가화 용도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보 용도 지역 또는 보존 용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 중에 단위 기반시설 부지 면적을 10% 미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지방의 협의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행히 그래도 성장관리 방안은 건폐율도 10씩 성장하고 여기서 10 미만이면 경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10 미만이 10이 미만 또는 이하가 경미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10 이하, 10 미만 이거 뭐 10 이하 미만을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지 면적은 또 10 미만인데요. 성장관리 방안 구역 면적은 1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생략할 수 있다. 10% 나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또 나왔죠. 10% 이내에서 면적을 변경하고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변경한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경미한 것으로 봐서 주민의견 정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5번은 맞는 말이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만 진입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틀렸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고려해서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이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네, 이제 리모델링은 면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포함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죠? 제하고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5번 옳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들렸죠? 연장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객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맞는 말인데 꽤 오래전에 지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뭐 답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실 정도. 그래서 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다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허가 안 받을 수 있고 경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경작과 무관한 거예요. 경작이 아니어도 660이 하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죠.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 관리나 농림지역에서 660 이하일 때는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할 수도 있다. 거기서 지목 변경 수반하면 안 되는 거고 했는데 이 말이 만약에 나오면 뭐 숫자만 보세요. 그냥 거기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그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들어간다가 안 들어간다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다 구별 안 돼요. 여기서도 비닐하우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그것도 녹지적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강의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여기는 공부하면 좀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농림지역은 농작물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해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는가 없는가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아니고 금방 헷갈려요. 나중에 아니고 한 문제만 풀면 헷갈리거든요. 안 해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몇 번 헷갈려도 나중에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나오면 그냥 허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습하라고 내는 문제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 662 할 때는 형질병력 허가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지목병력 수반하는가 안 하는가 읽지도 마시고 그냥 그 숫자만 확인하세요. 거기는 이제 숫자만. 3번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되면 고시가 된 경우에 당해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죠? 그게 5m 이하거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설에 포함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지 걔만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투리 땅이 아니죠? 투기 목적 아니겠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왜 틀린 거예요?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것만 읽어야 돼요. 면적이 따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다 안 받거든요. 없어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이건 농작물 정작하는 거 아니에요. 농작물 정말 아니어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해서 토지 형질 변경한다. 이것은 경미한 변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대지를 조성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작업 마련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갔다니까 비가 많이 와서 뭐 웅덩이가 파여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돌멩이가 막 굴러와 있거나 이거 다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큰 변화가 없죠.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이제. 6번 시범도시 틀린 것은 국장은 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구청장도 응모할 수 있다. 3번 관계 중장이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지자체장의 의견도 들어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 이거죠. 4번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해서 보상비를 제외한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얼마까지 보조 융자할까요? 50%. 계획 세우거나 기초사 같은 것들은 인식을 많이 쓰죠? 쓰는 것 같죠? 80%인데 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50% 이하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7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요.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등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된다. 받아야 됩니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10% 축소한다. 받아야 됩니다. 몇 퍼센트? 5%예요. 5%. 성장관리 방안은 10%. 비용부담 틀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는 국가 예산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고요. 행정청 아닌 자가 할 때는 당연히 그 자가 부담한다. 즉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히.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행정청 아닌 자에게 전부 보조 융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물으면 3분의 1인데, 그리고 지자체는 전부 보조 융자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제 50%거든요. 그리고 행정청 아닌 자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50% 3분의 1 안 나와도 이제 그 행정청인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 이 말이 이제 나오기보다 나오면 50% 숫자를 물어볼 거예요. 몇 %까지 할 수 있는가 숫자를 물어볼 건데, 행정청 아닌 자는 3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올 수도 있고, 전부라는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건 아셔야 돼요. 거기서 행정청 아닌 자 전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자가 나오면 이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행정청은 50%. 국가나 지자체는 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방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방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뭐 자금에 한계가 있으면 방제 지구에 대해서 방제 사업을 위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한다. 뭐 방조제라든가 방수 뭐 무슨 사방 사업 같은 거 한다 할 때 거기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말이고, 시도지사는 그 3번은 나오면 맞는 말 나오고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시, 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결정합니까? 행장이 결정합니까?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역시 시장 군수도 자기 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이익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비용 부담은 50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50 이내에서만 부담시켜야 돼요. 얘가 했는데 부수비용 부담시키면 돼야 안 돼요?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 부담시키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걸 빼고 사업 시행의 비용의 50% 이내에서 다른 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9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의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지역. 그냥 법이라고 생각 말고 이거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겠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좀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하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된 지역. 여기도 굉장히 그동안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게 열악하겠죠. 그러면서 어디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집단 취락지역만 해당된다.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개발 제한구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였어요. 그런데 개발 제한구에 풀렸어요. 근데 개발 제한구에서 집단 취락지구 정해도 뭔가 허용되는 행위가 좀 많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용도 지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도 큰 불만 없겠죠. 이런 거 아닌 것들을 이제 너무나 억지로 어려운 것들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설 받고 리얼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 계획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필요성이 높은데 10년 지날 때까지 뭐 예산 등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고 10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인데, 자, 요령 다시.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우선 지원하는 거 찾는 거, 우선 지원하는 거. 나오면 이제 답이 전부일 가능성이 있는데 숫자는 살짝 바꾸기 쉽잖아요. 하나씩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먼저 1.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지원할 수 있죠? 한 번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3번, 10번 해도 기억 안 나요. 물론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씹고 뜯고 물고 뜯고 해야 돼요. 자꾸 여러 차례 봐야 돼요. 그냥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유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분석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제가 말하는 요령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도시공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해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도로 같은 걸 건설, 도로 상하수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남양주에서 여러 지역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조증자 해줄 수 있는데 누구한테 우선 지원하느냐. 남양주 시내에서도 도로 상하수도가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고 좀 형편이 나은 지역이 있는데 형편이 나쁜 지역을 보조증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선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도 차별 아니에요. 열악한 지역을 우선할 수 있다. 두 번째, 광역시설 설치하는 경우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우선적으로 보조증자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집단 취락지구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 제한에서 해제되는 지역, 집단 취락지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 되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갔지만 자연 취락지구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응용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에는 무슨 취락지구가 있어요? 집단 취락지구. 그 연결은 그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근데 자연 취락지구라고 괄호에 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면 집단 취락지구 그냥 순진하게 낼 건데 이제 몇 개인가 찾으라 나올 거거든요.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된데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뒤는 이제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 하는 것을 필요성이 높다고 하지 필요성이 낮은 지역이라고는 안 될 거니까 그것은. 자, 이런 거 잘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지원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 나온 거 안 내요. 안 나온 거 낼 거거든요. 그럼 나온 거 공부하느니 안 나온 거 공부해야 돼요. 나온 거는 자연취락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작년에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와요. 올해는 이제 다른 게 나오거든요. 유사한 형태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얘는 아무튼 몇 년 안에 나올 거야 이제. 몇 년은 모르겠어요. 한 5년 안에 나올 거라고 봐요. 10번. 근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은 이제 앞으로 50년간 안 나오거든요. 그건 중요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자, 10번.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고. 근데 행정청 아닌 자가 있을 때 행정청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 뭐야? 똑같네. 개발의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인 경우 이걸 오타를 교정한다고 제가 안 했네요. 2번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네. 그 문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냥 볼게요. 자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 행정청이에요. 자기한테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 있죠? 그 공공시설을 이제 처분했습니다. 그럼 어떤 돈이 마련될 수 있죠? 그 처분한 그런 비용을 수익금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부르돕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서 개발 행위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했어요. 그럼 공공시설을 나에게 무상으로 내가 무상으로 양수받은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돼서 처분했다고 칩시다. 처분하면 거기서 이제 매도대금 수익금이 나올 거예요. 수익금은 어디에만 써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3번 공공시설 규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이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뭐 용도가 폐지되는 것인지 대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것을 보충하는 것인지 이것들 다 평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공공시설의 그 소유권 귀속 주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청 의견을 드려야 되고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만약 공원을 조성하는데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럼 기존의 공원에 물건 같은 거 쌓아놓고 새로운 공원 조성할 때 그 공원 사용료 같은 거 안 받겠죠? 그런 정도 말이고요.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개발 행위에 있어서 관리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네, 뭐 여기까지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번은 아셔야 돼요. 물론 작년에 지문에 나왔지만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1번 아셔야 돼요. 도시활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개발 행위허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나올 수 있고 어디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그렇게 유익히 안 보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틀린 말로는 안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5번도 틀린 말로 나올까 싶긴 한데 그냥 한번 문제는 만들어 봤는데요. 공공시설 귀속 관련해서 개발 행위에 있어서 도로 상하수도는 관리청이 불분명, 관리청이 명확하면은 그 관리청이 있는 거예요.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도로상하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기타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기장이 나오면 안 되지만 관리청은 기장 나올 수 있어요. 5번이라고 틀린 거 5번. 여기는 관리청이 다 국장이 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불분명하더라도 다 국장이 아니고 도로상하수는 국장이 관리청으로 보고, 물론 관리청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가 관리청이 되는데 불분명할 때. 그리고 이제 기타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하도 이것저것 보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2, 3, 4, 1, 2, 3, 4를 평이하게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2, 3, 4는 보다가 뭐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뭐 읽지 말고 1번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다음에 관리청은 국장일 수도 있고 기장일 수도 있고. 관리청을 말했지 예산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에서 기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시개발 채권 승인 발행 승인을 기장이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택 상환사채 발행에 대한 승인은 기장이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1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번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법 재정 개정으로 행위자니 강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완화될 때 또는 해제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외의 지역에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적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다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렇게 남양주시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남양주시의 주거, 상업, 공업이 전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돼야 안 돼요? 노란색에다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 이런 하얀색에다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여기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만 대상이 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외의 지역. 그럼 여기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있잖아요. 주상공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주상공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근데 물론 거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면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면 지정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상공 외의 지역에 지정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꼭 주상공이 아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해야 돼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호시되면 얼마 이내에 설치 계획 수립해야 돼요? 1년. 안 그러면 1년 되는 날이 아니고 1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근데 그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은 조금 더 부담시킨다. 우리 지역은 조금 깎아준다 할 수 있어요.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정할 수도 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